메멘토 모리. 자, 이 죽음을 기억하라는 라틴어입니다. 이 고대 로마에서는 이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이 이 시가 행진을 할 때 이 옆에 노예 한 명이 함께 탄다고 합니다. 장군의 마차에 같이 탑승해서 이 노예는 끊임없이 속삭임답니다. 바로 메멘토 모리를. 네.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우쭐대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라. 바로 메멘토 모리에 담긴 속뜻입니다. 일종의 경고장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쩌면 좀 더 겸손할 수 있고 지금 이 시간 바로 오늘 이 순간에 더 충실할 수 있지 않나. 또 그리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 그 곁에 있는 사람에게 더 소중한 마음을 갖고 또 소중함을 마음속에 품으면서 생각하고 있을 건데요. 오늘은 바로 그 죽음에서 남겨놓는 이야기들, 유품, 유언에 대한 이야기를 세상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SNS를 하신다면 어떤 내용을 올리실까라는 참 이 중생심에서 저희가 만든 이 코너인데요. 네. 이 재미있는 상상을 하면서 만든 이 가상의 부처님 계정 붓다 SNS 이번 주에도 역시 네. 새 게시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게 무슨 사진입니까? 네. 사실은 우리 스님들은 너무 익숙하고 불자님들도 익숙한 사진이 있죠. 그렇죠. 예, 바로 법구를 태우고 있는 다비식. 다비식의 사진입니다. 네. 네, 그냥 뭐 사진만 딱 봐도 숙연해지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은데요. 붓다 SNS 이런 글을 부처님께서 남기셨네요. 모든 것은 변하고 무너지나니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그대들을 위해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나는 게으르지 않았으므로 바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자녀나 후배들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남긴다면 혹은 유품을 남긴다면 당신은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이 큰 어른들이 떠나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남기시는 말들이 이 특히 남아 있는 제자들과 우리 불자들에게는 큰 울림도 주고 네. 때로는 그 말씀에 울컥하기도 하고 굉장히 유머스럽게도 남기셨는데 참 그 마음과 네. 영혼의 울림은 정말 큰 이 종소리와 같은데 일본의 그 임재종의 고승인 이큐 선사는 제자들에게 네. 이제 남기신 말씀을 편지로 남겼어요. 네. 자, 그 편지 한 통을 딱 남겨주시면서 아마 이제 내가 떠나고 나면은 너희들이 뭔가 마음에 큰 짐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한번 꺼내보거라 라고 남겼었을 건데요. 그 편지 한 통에 어떤 글이 남겨지냐. 제자들이 이렇게 탁 열어보니까 네. 세상에 단 두 줄만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내용은 걱정하지 마라. 어떻게든 된다. 네. 갑자기 맥이 탁 풀리네요. 맥은 풀리는데요. 네. 세상에 스승이 남겨준 말씀 중에 이만큼 또
위안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을까 생각도 같습니다. 그 사실 이게 이제 큰 스님들 열반송인데요. 네. 제가 되게 인상 깊게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열반송이 있어요. 네. 그 서암 스님이라는 네, 선지식이 계셨죠. 네. 그 어른은 돌아가실 때 스님 큰 스님 가신다 그러니까 열반송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아유 뭐 열반송은 무슨 그 노인네 그리 살다 갔다 해라 이렇게 하셨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또 우리 네. 불자님들이 이제 잘 아시는 숭산 스님께서도 네. 지금 이큐 선사와 비슷한 말씀 남기셨는데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3번을. 만고광명이 성산유수로다. 사실은 이 저희가 평소에도 네. 틈만 나면 걱정하잖아요. 그럼요. 참 이게 지나고 한숨 자고 나도 생각 남지 않는 것들, 그 쓸데없는 것들도 걱정을 많이 하는데 어른 스님들께서 떠나시면서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기신 이유가 바로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남기고 열반에 드시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오늘 이 큰 스님들의 열반송 들으시면서 우리 세상인 가족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언젠가는 다가올 순간이죠. 그 마지막 순간.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아는 스님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럼요.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마지막 말은 무엇이면 좋을까? 오늘 세상인 가족 여러분들도 그 남기고 싶은 유언 무엇인지 오늘 SNS에서 부처님이 물으신 질문에 대해 여러분의 답변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자 우리 효문 20님께서요. 네. Just do it. 시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일단 해. 하자. 그냥 해. 네. 해서 안 되는 일도 분명 있겠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놀고 열심히 사랑하고 결국 우리의 삶을 말해주는 건 무엇을 했느냐인 것 같습니다. 야, 전 처음에 Just Do It에서 어디 광고에서 보는 굉장히 네. 굉장히 이 말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그 광고에서도 이 상품을 파는 데 있어서 엄청난 긍정 역할을 했다고 하거든요. 네. 결국 우리 삶을 말해주는 건 무엇을 했느냐다. 네. 그렇군요. 우리 K이나 1220님이요. 인별그램에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나보다 젊은 사람들에게 타인은 또 다른 나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타인은 또 다른 나. 살다 보면 인간관계 때문에 괴로울 때가 참 많은데 그렇게 괴로운 까닭은 바로 나라고 하는 아상 때문이겠죠. 타인과 나를 가르지 않고 선 긋지 않으면 이해 못할 일도 화낼 일도 없어질 것입니다. 물론 저 역시 이 말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해서 긴 시간 동안 인간관계 문제로 괴로워했지만 이제부터라도 나와 타인을 너무 가르지 않으려고 노력을 좀 해보려고요. 참. 굉장히 우리가 이게 오늘 이렇게 질문이 좀 이렇게 깊고 심오해서 그런지 몰랐는데 댓글도 굉장히 뭔가 모르게 곱씹어 보면 또 뭔가 굉장히 큰 울림을 주는 말씀들이세요. 타인은 또 다른 나다. 우리 데일리 라이터님 데일리 라이터 킴. 망설이지 말고 무조건 시작하라고 하고 싶어요. 단 체력과 조건이 허락한다면. 그리고 평생 앞으로 나아가라는 말도 하고 싶네요. 굉장히 건강하고 그리고 일단 부딪혀봐자. 일단 부딪혀봐. 근데 체력과 조건이 허락한다면 이게 현실적인 말도 해주셨어요. 이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니까요. 이 세상에 내가 떠날 때 마지막으로 후배나 자녀나 가족들에게 남기는 말이니까
이렇게 그냥 쉽게 던지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 붓다 SNS에 매주 저희가 주제에 맞는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상, 계좌, 인별그램 여러분들 많이 찾아와 주셔서요.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여러분들 저희가 또 있어요. 깨톡에 오픈 채팅방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성진 운성스님의 세상인으로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저희들 만날 수 있으니까요. 살아가는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또 그 주 세상의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속 깊은 생각과 의견도 남겨주십시오.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시대의 트렌드를 읽는 빅데이터, 빅아이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요, 아무래도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네, 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죠. 유언에 대해서 세상의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살고 계실까? 또 고인이 남긴 재산을 유산이라고 하죠. 또 남기는 유품, 물품은 유품이라고 하고요. 또 남기는 말은 유언이라고 하는데 유산은 다른 의미로 또 사용될 때도 많아서 일단은 빼놓고요. 네. 자, 유품과 유언을 비교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자, 여러분 세상인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유품과 유언에 대한 생각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단어들이 여러분들 삶 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유품, 유언을 보니까 네. 이제 서로 이제 뭔가 모르게 이제 공통 분모가 네. 네. 마지막, 네. 네. 그리고 돈, 아버지, 엄마, 이 가족인데요. 네. 아무래도 유언, 유품, 이 가족 이게 아무래도 가장 가까이에서 있던 소중한 가족들과의 인연이 이어질 수밖에 없죠. 네, 그 특히 이제 유품은 네. 이게 굉장히 이제 오랜 시간을 간직하게 되고 이것이 또 대를 이어서 또 내려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이어령 선생이 네. 이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럭셔리한 삶, 부유한 삶은 이야기가 있는 삶이라고. 아하. 참, 많이 도전하고 또 경험하고 또 사랑해야만 뭔가 이게 많은 인연들이 이렇게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 속에서만이 이야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품과 관련되는 검색어에서 네네. 취미라는 단어가 또 눈에 들어오네요. 빨간색으로. 네, 우리가 가족들끼리요. 네네. 서로 이렇게 뭐 정말 잘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정말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게 맹점이죠. 사실 잘 몰라요. 서로. 그럼요. 맞습니다. 생각보다. 네. 그리고 궁금해하지도 않잖아요. 가족이니까. 그렇죠. 물어주지도 않고. 그냥 알아서 하겠지. 그러면서 이렇게 소외되어 있는 가족으로부터도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취미가 있는지, 무엇을 할 때 가슴이 뛰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가까운 가족이 더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가 부모님이나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이게 유품을 정리하다 보면은 네. 그 사진이나 유품의 맞아요. 어떤 물건들을 통해서 그때서야 부모님의 취미를 또 알게 되기도 하는데 아마 그래서 그 유품의 연관 단어로 검색어로 사실 어울리지가 않는데 그러니까요. 취미라는 그 단어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 그런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바로 그 위에 또 이렇게 빨간색으로 맞아요. 큰 글씨, 제법 큰 글씨로 이 단어가 보입니다. 바로 청소. 네, 청소라는 단어인데요. 굉장히 이거는 네.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게요. 야, 이 요즘에 마지막으로 이 생을 마무리하고 이렇게 네. 떠날 때 생각보다 혼자 계시다가 고독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아, 그렇죠. 그럴 경우에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소중한 가족이나 이렇게 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뒷정리를 좀 해줄 수가 있는데 네. 혼자 살다가 떠나시는 경우에는 어, 그걸 그렇죠. 청소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혹시 간만에 이렇게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저희들은 항상 스님들이 이제 대중하고 있다 보니까 네. 마치 여기까지는 못 갔는데 정말 혼자 계시던 분들께서 돌아가셨을 때 정말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신 분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이런 경우에 과연 어떻게 이 청소를 해야죠? 그래서 네. 마지막 순간에 그 남겨진 흔적들을 그 안타까운 네. 흔적들을 청소해드리는 일종의 특수 청소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오늘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좀 네네. 자세하게. 이 사실 이 유품에 연관한 단어에서 이 청소라는 단어가 올라왔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보니 혼자 계신 분께서 스스로의 마지막 흔적을 치울 수도 없고 누군가의 이 도움을 결국은 받아야 하는데요. 이 도움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이게 그래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렇게 그냥 연 끊어진 채로 그냥 각자 도생이다라고 살아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서로가 또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어울렁더울렁 어우러져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세상인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인드라망. 오늘의 주인공은 홀로 세상을 떠나가신 분들의 마지막 이삿짐을 도와주는 분입니다. 유품 정리사 김세별 대표님께서 오셨습니다. 귀한 걸음 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세별입니다. 네. 이름이 새별. 참 이렇게 뵙는데 네, 눈이 별 같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가 진짜 유품 정리사라는 네, 이야기 그 이름을 네. 이제 좀 요 근래에 좀 듣긴 했었는데 한번 좀 자세하게 네. 또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 세상인 여러분들에게 유품 정리사가 어떤 분들이신 거죠? 요즘 1인 가구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네. 혼자 계시다가 이제 고독사로 돌아가신 분들이나 네. 아니면 사고사로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 자리를 저희가 가서 그 자리 돌아가신 자리를 특수 청소를 하고 이제 고인의 유품을 정리를 하고 네. 그리고 유가족분들에게 전달도 하고 네. 나머지 이삿짐은 이제 마지막 이사로 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이제 유품 정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유품을 정리하는 거네요. 단순히 이제 나만 유품만을 챙기시는 게 아니라 그렇죠. 뭐 아주 깨끗하게 네, 이제 그 청소까지를 다 포함하신다는.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슬픈 일이에요. 이분이 이 세상에 살았던 흔적 자체가 다 없어지는 상황이니까요. 깨끗하게 집을 빈집으로 만들어드리는 그런 일이죠. 네. 그 표현이 굉장히 와닿은 게 마지막 이사를 해드린다. 이 표현이 굉장히 따뜻하면서도 네. 아프면서도 와닿았어요. 네. 이 유품 정리사라는 이 일을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을까요? 2007년부터 해서 지금 올해 16년째 하고 있습니다. 16년이요. 네. 2007년 꽤 오래 전부터 그러네요. 네, 이렇게 유품 정리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셨군요. 네. 그 전에는 이제 유품 정리를 하시는 분들이 안 계셨는데 네. 제가 장례식장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어요. 그러셨어요. 장례 지도사로서
이제 고인분들 염도하고 예. 네, 일감도 네. 해드리고 그랬는데 어느 날은 이게 그 장례를 치르고 가셨던 네. 유가족분이 오셔가지고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거죠. 근데 본인이 여자다 보니까 너무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평소에도 약주를 많이 드셔서 각혈을 많이 하시고 돌아가신 거죠. 집에 가서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무섭더래요. 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엄두도 그래서 안 나고. 아무래도 시신에 대한 경험이 있는 장례지도사분들이 좀 도움을 주시면 어떠냐 네.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음. 이제 도움을 드리게 됐고 음. 이제 그날 유품을 정리를 해드리고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네. 왜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이렇게 그 저희가 내놓고 그리고 가구 이런 애들은 저희가 그 동사무소에서 스티커를 발급받아서 내놨거든요. 아, 네. 그랬더니 동네 분들이 와서 자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왜 여기다 내놓냐고. 아. 아, 여기 어떻게 사람들이 지나다니냐고. 아, 그래서 그 장롱이나 이제 이런 가구를 내놨는데 네. 그래서 아니 왜 못 지나다니냐고 왜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냐고 그랬더니 음. 우리가 이 짐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를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그 죽은 아저씨 집에서 나온 건지 뻔히 아는데 네. 그 치우라고 당장 귀신 나온다고 무섭다고. 네.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는 특히 이 죽음에 관련된 것들을 좀 무서워하시는 경향들이 네. 좀 있어요. 네. 이 조금 전에 또 표현하셨지만 그냥 장례 원래는 장례 지도사를 네. 하시다가 진짜 그 부축이 듣고 나신 뒤에 좀 마음이 움직이셔가지고 네. 가셔서 정리도 도와주시고 하셨다는 말씀 들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좀 이게 그 설명을 듣다가 네. 왜 그냥 청소 앞에 특수라는 표현이 붙잖아요. 네네. 이게 왜 이 특수라는 단어가 붙는 거죠? 네. 네.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발견이 되면 괜찮은데 네, 네, 보통 뭐 한 3일에서 몇 달 만에 발견이 되기도 하세요. 그러면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 몸이 좀 그렇죠. 부패가 아, 예, 진행이 예, 많이 예. 되죠. 네. 그러면은 그 자리를 청소를 해야 되니까 좀 아무래도 특수약품도 많이 사용을 하고 소독도 하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수 청소라는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아하. 아 그럼 이게 이제 우리 김세별님께서 붙이신 거는 아니고 그게 점점 불려지는 불려졌죠. 네. 아 이 특수 처리를 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달씩 넘게 네. 이렇게 유기가 된 상태일 경우엔 특히나. 네, 그렇죠. 좀 일하기가 좀 힘들죠. 네. 아무래도 네. 벌레도 많이 생기고 아, 그렇죠. 당연하죠, 그리고 당연하죠. 이제 주변에 냄새들도 많이 나가고 아, 이러니까 그래요. 특히 이제 주변 이웃분들이 굉장히 많이 예민해져 있는 상태세요. 아, 며칠 전부터 이상한 냄새가 나더니 음. 이상하다. 자꾸 파리들이 꼬이고. 그런 말씀하시죠. 네. 음. 그랬는데 이렇게 사람이 돌아가셨구나.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파리들이 날아다녀도 이게 그냥 태어난 파리들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뭐 어떻게 보면 뭐 시신을 먹고 자란 파리들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혐오스럽게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아. 그리고 그냥 냄새는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더 이렇게 안 좋게들 생각을 하시고. 아, 그럼 그 청소의 네. 과정 자체가 뭐 그냥 눈에 보이고 닦는 정도가 아니겠네요. 그렇죠.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사실은 이 냄새나 그리고 요즘 또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코로나로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병으로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그러다 네. 보니까 그러네요. 네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무서운 법이죠. 네. 그래서 네. 소독도 꼼꼼하게 진행을 해야 되고 네. 저도 역시 제가 볼 때는 우리 김세별님께서도 네. 그 현장을 보고 청소를 하는 동안에 이 감정적인 이 조절이 정말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전에 이제 장례지도사로 근무를 할 적에 보면은요 네. 입관할 때 가족분들이 많이 슬퍼하시니까 그치, 제일 헤어질 슬퍼하지. 때 네. 네. 그냥 어떤 슬픈 감정이 이제 전달이 되는 것뿐인데 그분의 유품을 정리를 하다 보면 이분이 왜 이렇게 세상을 혼자 이렇게 외롭게 사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분의 유품들을 정리를 하다 보면 메모장도 나올 거고 일기장들도 나올 거고 그리고 네. 진짜 가장 행복한 순간에 찍어놨던 그런 사진들도 보이거든요. 그렇죠. 아, 그렇죠.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보면 이분의 인생을 어느 정도는 제가 알게 되더라고요. 어떤 일을 하고 사셨고 학교는 어디까지 공부를 하셨고 네네. 이런 부분까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왜 이렇게 외롭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들 그런 것들이 좀 마음이 많이 쓰여요. 그리고 감정이입이 안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요. 네. 최근에는 현장에서 일을 하고 왔는데 자꾸 주변 분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죽을 때까지 죽고 나서까지 우리를 이렇게 괴롭힌다고. 그래서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벌레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 집 앞에 다 떨어지고 심지어는 현관문을 통해서 집 안으로도 구더기가 들어온대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한대요. 그래서 아니, 살아계실 때 힘들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눈빛도 못 마주치게 한대요. 말을 걸려고 해도 너무 싸납게 벽을 자꾸 막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못 다가오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의 유품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네. 알고 봤더니 이분이 그 월남전 참전 용사셨어요. 그래서 네. 일기장을 보니까 이렇게 그 죽음의 현장에서 살아나와서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사람을 못 믿고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사람이 대인기피증이 걸렸대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따뜻하게 말을 해주는데 네. 내가 스스로 그렇게 안 되더래요. 그래서 그런 글들을 읽고 나니까 이래서 주변 사람들이랑 이렇게 화합이 안 되고 왕래가 없었구나. 그래서 이런 좋지 않은 얘기를 듣는구나. 근데 아직은 뭐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보니까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사셨던 분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많이 방치되어 있죠. 네. 지금도. 이제 모든 죽음에는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네. 지금 이제 김세별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우리는 죽음 결과를 보고 어떤 분은 그냥 그렇죠. 순간에 판단하지만 그분들에게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차마 이야기까지는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렇죠. 아마 그래서 그런 오해들이 네. 충분히 이제 또 자리할 수 있지 않겠는 생각도 같네요.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 김세별님은 들어주는 사람이네요. 뭐 들어준다는 것보다는 제가 좀 많이 알아주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품을 정리를 하다 보면 제가 왜 자꾸 혼자 말을 해요. 네. 그러게요. 영상을 네. 봤어요. 아, 안 그래도. 그러셨어요? 그 네. 유품 정리를 하시는 과정을 유튜브에도 좀 네. 이렇게 아, 올리시고 네. 이렇게 많이 알리고자 하는 뜻으로 네. 그러신 것 같은데 망자분한테 자꾸 말을 거세요. 네. 대화를 하세요. 쉽지 않은데. 네. 네. 그 뭐 어떻게 보면 좋게 봐주시는 분들도 있고 네. 좀 정신 나갔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어요. 아, 그런데 네. 뭐 또 그 네.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죠. 네. 좀 자식된 입장으로 아니면 동생된 입장으로 좀 잔소리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네. 왜 우리가 보면 우리가 네. 그 집에 본가에 가더라도 부모님이 이렇게 조금 맞아. 엄마 이런 건 좀 쓰고 살아. 내가 또 사주면 되잖아. 그래서 왜 이런 뭐라고 잔소리들 아끼고. 있잖아요. 이 네. 새거 그대로 있고. 네. 맞아. 그러면 일을 하다 보면 굳이 새 물건들이 있는데도 구멍난 양말들 계속 꿰맨 흔적이 있고 그러면 제가 잔소리를 해요. 아니 1000만 년 살 것도 아닌데 이걸 왜 이렇게 버리고 또 새 거 쓰시고 그러시지. 이거 새 것들은 다 그대로 버려져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맞아. 뭐 술병이 많은 집들 이렇게 네. 일을 하다 보면 아휴 이렇게 술을 많이 드시고 이게 도대체 뭐 취미 생활은 없으세요? 아휴 진짜 이거 술들 좀 줄이면서 살아야지 참. 그리고 뭐 약간 부끄러운 부분들 제가 이렇게 발견하고 그러면 아휴 이거 치울 건 쓰레기 좀 치우고 사시지 이거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뭐 이런 잔소리들을 좀 근데 그런 것들이요 내 마지막 이삿짐이 나가는 거를 네. 고인분께서 와서 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혼자. 그러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청소하는 도중에도 사실은 오셔가지고 네네. 좀 이렇게 타박 아닌 타박이고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이러쿵 뭐 좀 좋지 이러쿵저러쿵 않은 하실 참견도 것 하실 거고 막 또 이렇게 핀잔도 드실 거고 항의도 하실 거고 맞아요. 네. 이게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일들이 많죠. 뭐 네. 어떻게 일이 빨리 진행이 되고 있냐, 너무 힘든데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일을 하면은요, 네.
비닐 포장을 해서 반출을 해요. 근데 반출을 하려면 네.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아무리 소독을 꼼꼼하게 하더라도 냄새가 좀 나가요. 그리고 좋지 않은 냄새들은요. 그쵸. 유난히 좀 더 많이 느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쵸. 그러면은 자꾸 그러면서 들여다보세요. 그러면은 아, 뭐라고 이제 돌아가신 분들 이제 흠잡는 얘기들 왜 그런 거 이럴 줄 있잖아요. 알았어, 뭐. 네. 아이고, 뭐. 그러면 저는 그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살아계실 때는 한 번씩 들여다보고 잔소리도 좀 해주고 그러지 왜 그걸 이제 와서 참 진짜 왜 그러시냐고. 살아있을 때는 보지도 않더니. 네. 할 말이 없겠네요. 네. 아니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최대한 부지런히 해서 일정 마무리할게요. 뭐 지금까지 힘드셨을 텐데 네. 이제 너무 걱정 없게 해놓을 테니까 좀만 들어가 계세요. 이렇게 얘기도 하고 좀 그러는 편입니다. 아이고, 스트레스 만만치 않으실 것 같아요. 스트레스 어떻게 심하더라고요. 어떻게 스트레스가 푸세요? 심한데 네. 저는 그게 왜 알게 된 게요. 예. 네. 내 이야기를 누군가 이렇게 잘 들어주는 게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정말 많이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내가 보니까 오늘 어떤 일이 있었고 네, 누구를 위주알 만났고 거주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상대방이 그랬어? 아유 힘들었겠다. 그래, 그렇지. 아유 참 진짜 왜들 그랬어 사람들이 그렇지. 이렇게 맞장구도 쳐주고 네. 근데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아, 얘기를 많이 하면서 네. 스트레스를 많이 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아내분은 네. 도대체 어떤 분일까 궁금해지네요. 저희 세상에. 집사람은 이제 그 왜 어렸을 때 집에 불이 났어요. 네, 네, 네. 9살 때 집에 불이 어. 났는데 마당에서 놀고 있다가 집에 네. 불이 나니까 동생 3살 동생이 누워서 자고 있는데 그거를 들어가서 이불로 꽁꽁 싸매가지고 나왔어요. 아니 그 9살 불이 났는데 근데 완전히 뭐 전소까지 가는 그런 불 정도는 아니었겠죠. 네. 어느 정도 아니 불이었으니까 그래도 힘들어요. 네. 들어갔다 못 가요, 못 가요. 나왔는데 네. 이게 이제 온 몸이 화상을 입었어요. 그렇죠. 네. 동생 구하다가 네. 아. 발 빼고는 얼굴서부터 다 화상이에요. 세상에. 그러다 보니까 요즘 뭐 사실은 그렇잖아요. 네. 뭐 그 젊은 분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근데 저희 집사람 같은 사람도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만 사람이 그렇게 생기다 보니까 상담원이나 이런 것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인생을 살았던 친구예요. 네. 아, 그런데 주변에 이제 사람이 또 그렇게 생기면요, 사람이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책을 읽고 혼자 조용히 묵묵하게 지내던 친구인데 그런 마음에 반해가지고 결혼도 하게 됐고. 그 책이 네. 책이 있는데 제목이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 것들인데 제가 좀 되게 특이했던 게 부인과 같이 쓰셨더라고요. 네. 사실은 제가 그 책을 네. 뭐 쓰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돌아가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수치스러운 이야기도 있을 거고 내가 알리고 싶지 않은 이야기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런 거를 세상에 알려서 되겠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이 고독사가 이제 발생이 굉장히 많이 되고 사람들이 이렇게 유품 정리를 할 때 와서 마치 남의 일인 양 이렇게 떠들고 그런 걸 봤을 때 좀 죽음에 대해서 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더라고요. 네, 누구한테나 이런 죽음이 찾아올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책을 쓰게 된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그 잘못된 인식이나 네. 그렇죠. 무관심에 대해서 네. 한번 경종을. 모든 죽음에는 다 이야기가 있고 사연이 있고 네. 어느 한 죽음마저 가벼운 건 없는 걸 저도 알고 있는데 네네. 이 질문이 글쎄요 뭐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가슴 속에 네. 가장 많이 이제 크게 남아 있는 사연과 또 이 죽음을 맞이했던 이야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있죠. 네. 뭐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네. 뭐 아시겠지만은 이번에도 수원에서 너무 힘들게 새 모녀가 이제 이제 저도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맞습니다. 돌아가셨잖아요. 네. 근데 이 케이스만 세상에 알려진 거지 네. 이런 식으로 알려지지 않은 죽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가장 뭐 한 2주일, 3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현장에 다녀온 게. 네. 51살 남동생 분하고 53살 정도 되는 그 누나분하고 두 분이서 그렇게 반지 앞방에 사셨어요. 네.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았는데 그 집이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가 17만 원이랍니다. 그러면서 그 집에서 17년을 지내셨대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 직장도 잃게 되고 너무 네. 힘들어졌는데 거기다가 희귀병까지 찾아온 거예요. 남동생이. 그래서 뭐 원인을 알 수 없는 부종들, 상처들이 생기고 그래서 몸이 골마가는 거예요. 치료도 안 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모아둔 돈으로는 다 치료비로 탕진하고. 네. 그러면서 나이가 너무 젊으니까 또 이렇게 국가에서 좀 지원받는 것도 없고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네. 어떤 죽음이라는 이 결론에 닿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서 같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 집을 정리를 하는데요. 집에 약들이 그렇게 많아요. 치료약들. 그리고 몸에 붙이는 왜 반창고처럼 네. 큰 뭐 메디폼 같은 게 네. 있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 이 죽음을 선택할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 현장이 최근에는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요. 도움을 요청하러 정말 많이 다니셨더라고요. 그랬는데도 도움을 받지 못하셨어요. 그런 현장에 대해서 이 일을 하시면서 한마디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 네.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 제가 그 젊은 분들,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분들 집에 가고 그러면 왜 꿈이 없는 그런 삶이 보여요. 그리고 이런 고독사 현장에 고독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인생을 얼마나 스스로 고독하게 살았는지가 보여요. 그 집에서. 네. 스스로 주변 사람들하고 담을 쌓고 교류를 하지 않고 네. 그냥 왜 그 독불장군처럼 그렇게 생활하시는 분들 그리고 모든 것을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시는 분들 많은 사람들이랑 대화도 하고 꿈을 갖고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사실 저희 집사람 같은 사람도 있어요. 꿈을 가질 수가 없고 그냥 살아야 되겠다. 열심히 어떻게든지 난 살아남아야 될 거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건 작가였어. 이 생각만 하고 살았대요. 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거든요. 근데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이 오히려 스스로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어떤 죽음이든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가벼울 수 없고 죽음을 맞이하는 살아있는 남아있는 자들의 이제 숙제들이라는 게 사실은 훨씬 많잖아요. 우리 김세별님을 모시고 이제 정말 이 세상 속에서 당연히 있는 죽음이 없는 사람은 없고 죽음이 없는 곳은 없잖아요. 그렇죠.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 그 죽음 이후에 남겨진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고 이제 듣고 했었는데요. 이제 벌써 시간이 점점 이제 거의 또 헤어질 시간이 되다 보니까 제가 마지막 질문이 있어요. 네. 마지막인데 자녀가 있으시죠? 그럼요. 그렇군요. 네. 그럼 저기 자녀가 어떻게 되시나요? 중학교 1학년 이제 5살 딸 이렇게 둘. 그래요. 네. 사실 지금까지 우리 김세별님께서는 앞으로도 누군가의 그 죽음 뒤에 이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 또 그분의 마지막 이사, 또 그분에게 잔소리도 하고 형제가 되어주고 또 아들이 되어주고 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들을 남겨놓고 또 그분들의 흔적들을 마음에 간직하시잖아요. 이제 우리 김세별님의 그 따님 자제분들한테는 과연 우리 김세별님께서는 어떤 유언과 유품을 남겨주고 싶으세요? 저는 어떤 사랑했던 가족들과 사랑했던 기억
그리고 좋은 시간을 함께하는 추억을 남겨주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왜 우리 남자들은 보면은요 아버지한테 사랑받는 법을 배우질 못했어요. 다 근엄하신 아버님. 그렇죠. 몇 마디 그러다 하지도 보니까 않고 막. 나도 나중에 커서 우리 아들을 낳으면 되게 좀 사랑해주는 법을 몰라요. 그래서 그런 사랑해주는 법을 저는 굉장히 많이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왜 아버지한테 배우는 낚시, 캠핑. 그래서 저는 가족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요. 네. 저는 친구들을 안 만나거든요. 네. 그러면 술을 안 마시니까 친구들을 안 만나요. 어. 이 일을 하면서 술로 인생을 허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술을 끊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 시간에 우리 가족들이랑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그런 기억들, 추억들을 정말 많이 남겨주고 싶어요. 네. 그러한 그 마음으로 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료로 이렇게 또 청소도 많이 네. 해주시고 그죠? 네네. 그렇게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그게 이제 그런 영상들을 올리게 된 이유가요. 네. 사람들이 굉장히 몇 해 전에 그 유재석 씨가 나오는 예능 프로에 출연하면서 너무 네. 많이 알게 되면서 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유품 정리가 뭐냐, 특수 청소가 뭐냐. 네, 네. 그래서 야, 일일이 답글을 달아주는 것보다 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영상으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편을 제작을 해서 올렸는데 네. 사람들이 이 죽음의 현장의 영상에서 오히려 삶을 봤다. 내가 죽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남겨진 사람들이 이렇게 슬퍼하는구나. 오히려 살아갈 희망을 얻었다라고 글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영상 한 편당 이렇게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10편이면 10명을 살리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 영상을 또 제작을 하게 된 건데 그렇죠. 그 수익금 그리고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후원금을 그렇죠.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도움을 드리는 건데 어떤 분들을 도움을 드리게 되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40, 50대 고독사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자녀분들은요. 이제 나이대가 20대, 30대 초반이래요. 그렇죠. 그러면 그 친구들이 얼마나 돈이 있겠어요.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면 사고사로 돌아가시면 일반적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보다도 2배, 3배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더 힘들어지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마지막 이삿짐을 날라드리고 싶은데 너무 힘든데 그러면 이런 친구들을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하. 네. 사실 이제 죽음은 이제 어둠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우리 김세별님의 성함이 세별이잖아요. 네. 어떻게 인연이 이렇게 저희 세상인에 오셔서 네. 정말 우리 세상인 분들 마음에 별빛을 보여주고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예. 제가 오히려 저희가 앞으로 무엇을 잡고 네. 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가야 할지 그 되게 중요한 핵심을 오늘 세별님 삶을 통해서 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어떤 네. 법문보다 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언젠간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그 마지막 순간 후회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오늘 세상인을 보면서 눈치채셨나요? 바로 지금 열심히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세상인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세상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